그래서 이 원장님들이 직접 장소라는 걸 눌러서 플레이스 정보를 가지고 와서 내 블로그에 내 플레이스와 블로그를 연결해 주셔야 되세요. 이 장소를 안 가지고 오면은 네이버는 이 블로그와 이 플레이스가 같은 주인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인이 그럼 다르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플레이스 정보의 아이디와 블로그 정보의 아이디가 다르더라도 이거는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블로그를 쓰시면 맨 마지막에 장소를 가지고 와서 내 플레이스를 연동을 해 놓으셔야지 이 블로그 포스팅이 그 플레이스의 블로그 리뷰로 쌓입니다. 이 두 가지도 좀 많이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블로그 영수증 리뷰도 많으면 좋은데 보통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번에도 문의 오셨는데 "영수증 리뷰가 누락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이버에서 이게 클린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 진짜 직접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너무 뭐 기간에 따라서 너무 리뷰가 많이 몰렸거나 왜냐면 업체들이 보통 기간에 맞춰서 리뷰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자임대 업체 말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막 이렇게 퍼뜨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몰아서 뭐 그런 이제 허위로 그런 리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걸 쪼끔 더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거르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직접 했다라는 것들을 쪼끔 카톡이라든지 뭔가 증빙 사진을 남기셔서 그래서 그 고객센터에 네이버 플레이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문의처가 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문의처가 모르시는데 혹시 문의처 궁금하시면 저한테 채널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문의 링크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당연히 내 블로그밖에 안 쌓이겠죠. 그러면 원장님 블로그 쌓이면 원장님의 블로그 지수가 높아질수록 플레이스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왜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하냐?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블로그 리뷰를 써주면 굉장히 플레이스 순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초보다.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한 플레이스 이제 등록했다 하시면 진짜 천천히 거북이처럼 가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진짜 뭐 광고를 잠깐이라도 좀 하시거나 이거를 억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네이버 플레이스는 실제로는 잘 없어요. 아니면 진짜 업체를 써 가지고 유입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유입도를 만들어서 확 유입도를 만드시거나 근데 그것도 일단 다 돈이 드는 형태이긴 하죠.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열심히 블로그를 쓰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나마 그게 제일 돈이 안 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팅해 놓아야 될 것이 톡톡, 소식, 사진, 쿠폰, 예약 기능입니다. 일단 톡톡은 기본적으로 제가 요번에 그거 받았을 때는 거의 다 해 놓으셨던데 플레이스는 진짜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네이버 톡톡은. 그래서 이 네이버 톡톡 계정 꼭 만드시고 플레이스에 연동을 꼭 시켜 놓으셔야지 엄마들이 거기 전화번호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톡톡으로 문의를 먼저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제가 소식도 꾸준하게 올리라는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 안에는 유일하게 당연히 플레이스 사진에는 사진만 올라가고요. 소식에는 동영상의 업로드가 유일하게 됩니다. 그 동영상이 소식에 올라간 동영상이 공지에 등록을 해 놓으면 플레이스 메뉴에 사진이 보여지는 그 부분에서 자동 재생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적힌 것처럼 수업을 했던 장면이거나 아니면 학원 내부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해 놓으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거 꼭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200장까지 첨부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주기적으로 새 사진을 넣고 또 업로드도 꼭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쿠폰은 지금 생각보다 쿠폰을 등록해 놓으신 분이 한두 분밖에 없으셨는데 오프라인 상담을 오게 하는 이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왔을 때 커피 쿠폰 아니면 우리가 수학학원이면 수학학원 수학 뭐
수학 교구 아니면 수학 뭐 문제집 하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영어학원이라면은 영어학원에 줄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 놓으시면은 제일 좋고요. 아니면 방학 때는 우리가 레벨 테스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레벨 테스트도 일단은 오프라인 쿠폰으로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일단 오프라인으로 오고 나서 등록을 했을 때 뭐 교재 한 권 무료라든지 이런 1만 원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쿠폰에 등록해 놓고 쿠폰도 1개 이상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해 놓고 그거로 실제로 다른 통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쿠폰이 있으니까 자 그 쿠폰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알림을 해 주셔야 혜택 알림을 클릭을 무조건 해 주셔야 쿠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통 이제 나중에 이제 플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알림이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쿠폰 등록도 같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 버튼이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상황으로 내가 어떻게 예약하냐에 따라서 예약 설정 상황이 완전 화면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뭐 무슨 날짜에 뭐 언제 시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날짜만 지정할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설정 화면이 완전 달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딱 자동으로 10 명이면 10명 자동으로 끊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2명 해 놓으면 2 명으로 자동으로 끊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끊 예약 버튼이 닫히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방학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강 뭐 아니면 상담 예약 상담 예약을 오픈해 놓으실 때도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들 자체는 제가 막 열심히 활용하지 않더라도 네이버가 권장하는 플레이스가 권장하는 버튼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쿠폰도 넣어 놓고 예약 버튼도 사용했다. 쪼끔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네이버가 여기서 버튼을 만들어 놓고 뭐 기능을 활성화시킨 거는 웬만하면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해 놔야지 '네이버가 좋아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광고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광고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클릭당 금액이 나가는 CPC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지역이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클릭단 단가가 입찰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가가 쪼끔 높게 형성이 되어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더 상위 노출을 시켜 줍니다. 왜냐면 광고 업체가 많으면은 첫 페이지에 2 개 최대, 두 번째 페이지에 2 개, 또 세 번째 페이지에 2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첫 페이지에 광고 업체 10 군데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 동네가 아무도 광고를 안 했다. 광고한 업체가 10 군데 미만이다 하면은 클릭당 단가가 50원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승산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처럼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원장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씩은 저도 광고를 일부러 눌러볼 때도 있는데 뭐 거의 다 피하죠. 피하는데 마땅한 업체가 없다. 내가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학원이 없다 하면 일단 광고를 눌러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광고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문구를 안 넣었어요. 제대로 광고 실행을 지금 못한 건데 원래는 문구 하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구 하나를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빡센 영어는 제대로 광고 세팅을 못한 겁니다. 원래는 문구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문구로 전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광고 소재는 하나의 그거에다가 5 개까지 광고 소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사진만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원의 컨셉을 뭐 깨끗한 학원, 다음에는 활동이 뭐 많은 학원, 그다음에는 뭐 선생님이 좋은 학원 이런 식으로 컨셉을 다르게 홍보 문구와 사진을 넣어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노출이 됐을 때 비용이 나가는 광고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 나오냐? 우리가 원장님 이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보진 않는데 네이버 넘기면은 네이버 콘텐츠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뭐 우리 동네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곳곳에 노출이 됩니다. 이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파워링크 광고는 우리가 메뉴에 우리가 땡땡 학원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아니면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메뉴에 뜨는 형태가 보통 파워링크예요. 왜냐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제일 상단에 띄워줍니다. 자, 이거는 웹사이트를 링크를 노출시키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와 연관성이 제일 높으면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워링크도 보통은 이제 학원 쪽은 좀 경쟁이 치열한 저는 봤을 때 태권도 쪽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파워링크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일반 과목 원장님들은 잘 안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해야 되는 것은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업체 대행을 하더라도 그 업체 대행하는 업체에서 뭐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 정도도 또 하는데 광고까지 시켜 주는 데도 잘 없긴 없어요. 예. 왜냐면 광고 세팅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자, 근데 플레이스 광고의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플레이스 정보예요. 이 기본 정보에 따라서 키워드에 따라서 플레이스가 노출시켜 주는 광고가 어떻게 노출시켜 주는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하기 때문에 내가 기본 세팅, 기본 플레이스 세팅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광고를 앞만 돌렸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 쿠폰도 없어, 예약 버튼도 없어, 아무것도 블로그 볼 게 없어, 뭐 블로그 리뷰도 없고 영수증 리뷰도 없어. 어떡할까요? 클릭당 돈만 흘러나가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플레이스를 짱짱하게 잘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볼거리가 있다는 거는 체류 시간을 길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로 광고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광고는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 자, 그리고 플레이스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 안에서 챌린지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소재를 5개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광고를 지금 대행해서 좀 많이 돌려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홍보 문구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이 지금 사진에서 계속 지금 거절당하는 저도 거절당해 봤고 일부러도 그렇지만 이 사진이 실물 사진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물 사진에다가 조금 이미지 로고라든지 뭔가 많이 추가가 되면 거절당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라주 사진,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만든 이미지 아예 불가입니다. 예. 만든 이미지 아예 불가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의 이 승인이 거절되는 사유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조금 내가 원하는 세팅 느낌대로 수업하고 있으면 차라리 교구나 교재를 좀 더 타이트하게 찍으신다든지 좀 더 그런 방식으로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고 광고를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홍보문구. 학원을 나타내 주는 소재별로 다른 홍보문구. 내가 사진은 막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사진인데 뭐 홍보문구는 막 깨끗한 학원 이런 식으로 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매칭이 되게끔 사진과 이 홍보문구가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들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보다 지금 제가 예전에 한동안 그 카페에서도 많이 봤고 원장님들이 많이 올라져 있는 카페에서도 많이 봤는데 블로그와 플레이스 연동하는 곳이 총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를 다 못 찾아서 하나 안 맞으면 하나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3군데를 쪼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링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업체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두 번째 부가 정보에
이렇게 "운영 중인 홈페이지, SNS, 커뮤니티 등이 있나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링크를 넣으시고요. 오른쪽에 꼭 노출 순서를 변경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내가 뭐 처음부터 노출 순서 생각해서 넣으셔도 상관없긴 없는데 일단 먼저 넣는 게 밑으로 가기 때문에 노출 순서를 여기 짝대기 3개 있는 거를 마우스로 쭉 올리면 올라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 3 가지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링크를 넣어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이게 좀 같이 들어갔네. 예.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블로그와 연결되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의 블로그 링크를 많이 넣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저는 솔직히 진짜 비추천입니다. 내가 블로그 진짜 안 된다, 없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왜 비추천이냐면 보통 인스타그램 연동하면은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앱을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블로그 열리는 것처럼 자동으로 안 열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웬만하면은 넣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은 진짜 잘 꾸며 놓으신 경우에는 괜찮아요. 요번에도 카카오 채널을 넣으신 경우가 2-3 분을 봤는데 근데 카카오 채널 특징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음. 이 사람들 이거는 카카오 채널은 저희가 뭐 종합반에서 강의도 하지만 좀 고객들을 내가 현재 지금 재원세 그리고 신규 고객 한 번 상담했는데 등록을 안 한 고객들 이분들을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 카카오 채널에 초대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류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관리 플랫폼입니다. 홍보 플랫폼이 아니고. 예. 그래서 내 그거에 맞춰서 쪼끔 이 링크를 넣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음. 근데 진짜 뭐 카카오 채널이 잘 꾸며져 있고 내가 거기 안에 좀 소식이라든지 넣을 볼거리를 좀 많이 넣으셨다면은 그리고 저희가 메뉴바 있잖아요. 제 카카오 채널 보면 밑에 메뉴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을 잘 세팅해 놓으셨다면은 카카오 채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리뷰.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아까도 자, 우리가 이거는 플랫에 세팅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 포스팅을 쓰실 때 장소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학원명을 클릭을 하셔서 그리고 추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확인까지 눌러 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큰 지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옆에 거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작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가 다 나타나는 것들이 좀 싫어서 보통은 작게 형성하기도 하고 네 근데 보통은 뭐 학교라 뭐 좀 상가 쪽에 있는 업체다 하면은 이제 좀 근처에 상가가 뭐 있는지 어느 정도 딱 보면은 '아 여기 어디쯤 있겠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크게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크게 많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방인 경우는 좀 작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3번째. 자, 블로그. 자, 이 블로그는 플레이스에서 세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자, 솔루션 맨 아래에 있는 솔루션에서 매장 운영이라는 곳에 가면은 블로그 새 소식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블로그라고 계속 썸네일이 보이는 형태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이 보이는 형태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을 희망하는 최하위 카테고리에 좀 내가 세부 카테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세부 카테고리에 6개월 이내에 쓴 글이 1개 이상, 기존 게시글이 3개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를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검은 색깔로 활성화가 이게 지금 회색깔이잖아요. 검은 색깔로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 카테고리의 포스팅을 썸네일만 보여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썸네일도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보통 썸네일은 제가 그래서 꼭 1:1 정사각형 사이즈로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꼭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생각보다 이 1:1 썸네일이 뭐 블로그 전체 모바일 상황에서도 중요하고요. 앨범형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자체의 사이즈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1:1 전방향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템플릿을 정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 템플릿을 정해 놓으셔서 과목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그래서 두세 개의 템플릿을 가지고 제목만 바꿔서 계속 사용하시는 형태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블로그를 연동하는 방법은 꼭 세 군데 링크 그리고 뭐 블로그 리뷰 그리고 가운데 있는 블로그 탭 세 군데입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스 거절도 많이 당해요. 그러면 거절을 왜 당하는지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거절 이유는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교육청 신고 서류 그리고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체의 이름이 있고 프랜차이즈 명을 추가를 했다. 1+1이다 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 이름이 무조건 들어가면은 이 네이버가 프랜차이즈 명을 맨 앞으로 빼줘요. 예. 이거를 내 맘대로 '나 이거 먼저 내 이름 먼저 넣고 프랜차이즈만 뒤에 넣을 거야.'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맨 앞에 빼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처음에 플레이스 이름 정하실 때 내가 이 이름을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정하실 때 중요하시겠죠? 이 프랜차이즈 이름을 내가 여기 안에 넣느냐 안 넣느냐 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거로는 쪼끔 따로 이름을 정하시는 형태가 차후에 어떻게든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방이든 뭐든 프랜차이즈명을 블로그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에 넣으면 교육청 신고 서류, 간판 여러 가지 연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하실 때 쪼끔 고민하셔서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거절되는 이유는 아까 위에 설명한 필요한 서류가 미제출될 시 그리고 그 제출한 서류에 인적 사항이 포함되면 거절됩니다.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이 보통 그래서 제일 많이 거절되는 건 첫 번째 이유예요. 위에 서류 중에서 하나가 막 빠져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플레이스 수정 어디 가서 하느냐? 저 맨 처음에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왜냐면 처음에 등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안 하고 이제 옛날에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등록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한동안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거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했다기보다 "이런 업체가 있어요." 그냥 소개해 주는 개념으로 그걸 등록했는데 이 학원이 내 학원이라면 이거를 주인 변경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이게 수정이 가능한데 내가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이 등록한 걸 그대로 놔두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주인 변경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 예전에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직접 등록을 많이 하시는 편이어서 예전만큼 주인 변경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음. 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입장에서는 기본 정보는 이게 중요한 게 실시간 블로그도 솔직히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우리가 특히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야지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썸네일 바꾸고 나서 바로 공유를 하면 썸네일이 안 바뀌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썸네일은 특히 더 시간이 바꿔야지 바뀌는데 그래도 나는 나머지 부분들 글자라든지 이런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바로 바뀌잖아요. 하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는 원래는 승인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은 진짜 뭐 거의 승인이 2-3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자잘한 뭐 소개라든지 뭐 사진 넣는 거 이런 것들은 몇 시간 정도 그리고 뭐 변경해 올려 소식 같은 것들도 제가 해 보니까 최소 10 분에서 20분 사이는 걸려요. 예. 소식 올렸다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소식을 내렸는데 완전히 내려지지 않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완전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뭔가를 변경했는데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는지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쪼금 플레이스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특히 기본 정보에 들어가는 업체명을 바꾼다거나 업종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쪼끔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새 소식 쓰는 것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셔서 제가 캡처를 해 왔는데 업체 정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 플레이스 보기 초록색이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새 소식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그 글하고 내용을 좀 사진하고 동영상 같은 것들을 같이 올려주시고 공지로 등록해 놓으시면은 여기 메뉴에 우리 실제 플레이스에 보이는 메뉴에 노출이 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뭐지 소식 자체는 우리 이름 학원명 아래쪽에 쿠폰이 있는 부분에 노출이 되기도 해요. 영상은 메뉴에 노출되고 그래서 위치 노출되는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것도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업체 정보 안에는 기본 뭐 부가 정보, 가격 정보, 휴무일, 운영 시간 가능하면은 다 꽉꽉 채워 주시면 좋습니다. 솔직히 가격 학원에서는 가격 정보를 잘 넣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 특별히 뭐 남들은 안 하니까 뭐 같이 안 해도 큰 의미는 없지만 원래는 이런 정보들은 꽉꽉 채워 주셔야지 좋습니다. 자, 다음 예약 기능은 솔루션에 가셔서 예약 기능을 좀 활성화 먼저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예약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예약하냐에 따라서 예약 설정 화면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자, 마케팅 부분에서는 쿠폰을 넣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플레이스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쿠폰은 여기서 바로 등록이 가능하고 플레이스 광고로 넘어가면은 플레이스 네이버 광고로 창이 넘어가지게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리뷰는 여기서 영수증 리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댓글 원장님들이 어머님들이 영수증 리뷰 달면은 당연히 댓글도 달아 주셔야 되겠죠?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 안에는 예약했던 고객이라든지 스마트 콜 전화 왔던 고객 관리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제가 많이 좀 한 번씩 보라고 말씀드렸죠. 내 학원에 들어왔는데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그 키워드가 그럼 절대 없애면 안 되는 키워드겠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잘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솔루션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톡톡 아까 연동하는 기능들, 톡톡 연동하고 아까 블로그 연동하고 예약 기능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솔루션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안의 기능들을 꼿꼿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 네. 그래서 좀 예전에 제가 컨설팅하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위 노출이 1 등으로도 되기도 하고 첫 페이지에 또 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또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쪼끔 이렇게 후기도 달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죠? 블로그 없이는 안 되십니다. 근데 플레이스도 당연히 내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좀 잘 세팅해 놓으셨다면은 이제는 다른 기능들도 쪼끔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다음은 플레이스입니다. 내가 플레이스 순위가 근데 아무래도 잘 안 올라간다 하시면은 저는 꼭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가 제가 컨설팅하고 대행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던 블로그가 이렇게 짜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5 건이던 블로그가 이제 하루에 430건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음.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키워드, 지역 키워드로 1 등으로 노출되기도 하고요. 보통 요즘은 이제 블로그 다 문의 들어오시는 것들이 다 블로그로 문의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당연히 근데 플레이스로 연동해서 플레이스로 들어와서 아까 성북동 미술학원 수학원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로 들어와서 블로그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설득 과정이 거쳐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은 솔직히 하나만 보고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가 플레이스 블로그 들어오면은 맨 밑에 또 플레이스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에 가서 쿠폰 있는지 뭐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 학원의 컨텐츠를 돌고 돌고 돌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중에서 한 곳에서 흘러내리면 노출되면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 학원 잘 세팅을 잘 해 놨네.'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세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홍보적인 세팅들을 내가 볼거리들을 곳곳에 좀 잘 세팅을
뿌려놨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머님들도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챌린지하면서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로 1등 노출도 거의 다 많이 되셨고요. 음. 지금까지 잠깐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지금 앞에 광고 내용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음. 네. 소식에 따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왜냐면 소식을 올리시면서 쪼끔 더 소식에는 올리실 때 영상을 쪼끔 더 첨부를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예. 영상을 좀 첨부를 해서 영상이 상위 그 공지로 올라가서 상위에서 자동 재생이 되게끔 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예. 그렇게 좀 소식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통계는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스 부분 안에 여기 통계라고 있습니다, 고객 밑에. 예. 어떡해. 네. 포스팅할 때마다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학원에 대한 포스팅이라면은 네 학원의 포스팅이라면은 저는 학원의 포스팅을 왜냐면 일단 네이버가 장소를 넣어 놨고 이거는 하라고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학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되 학원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그 포스팅 하실 때마다 플레이스 정보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블로그 리뷰로 플레이스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음. 빼지 마시고 다 넣어 주세요. 그거 넣는다고 지금까지 제가 들은 거는 그거 넣는다고 막 그 뭐 우리가 같은 키워드 계속 반복해서 넣어서 뭐 누락된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장소는. 예. 근데 한 번의 장소에 하나의 포스팅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의 포스팅에 플레이스 장소를 많이 다는 거. 내가 하나의 장소에다가 플레이스 정보를 막 뭐 한 대여섯 군데 내가 어떤 분은 내 학원 근처에 있는 학교 다 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쪼끔 위험해요. 음.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쪼끔 조심해 주셔야 되고 내가 진짜 이 학교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학원하고 내 그 근처의 학교 그 두 개 정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내 학원 플레이스 넣고요. 근데 학원 뭐 근데 그 학교 플레이스가 학교는 플레이스를 뭐 리뷰를 보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위치적으로 저는 그거보다는 아예 차라리 내 학원하고 여기 이 학교랑 가깝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다면은 아이들 도보상 뭐 몇 분 거리에 있는 이 학교랑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멘트에 쓰시지 굳이 플레이스에 넣는 거는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잠깐만요. 오픈 준비 중인데 여기까 지금까지 글을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발행되는 글에 대해서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한 번에 모든 기존의 글들을 수정하시게 되면 블로그 지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세요. 수정은 한 번에 너무 다다다다 하는 형태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시고 싶으시면 새로 하나 발행하실 때 전에 글 하나 수정하는 하나 형태, 하나 새로 발행하실 때 전에 글 하나 수정하는 형태 이렇게 가 주셔야지 좀 그나마 좀 나은데 내가 전에 거 수정하겠다고 다다다 하나 열어서 수정하고 하나 열어서 수정하고 그러면 블로그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새로운 글을 새롭게 발행하실 때만 넣어 주시고 기존의 글은 쪼금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결제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플레이스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은 그게 좀 그거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면은. 그래서 왜냐면 요즘 그것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카드 내역이 기본적으로 떠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로 결제하시면서 카드 내역이 뜨는 경우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예. 아니신 경우는 좀 힘들고요. 보통 요즘 결제 선생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제 스마트 스토어 결제 안에서 우리가 쿠폰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페이 결제도 가능하잖아요. 현금 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이버 페이사 그거 안에서는 일단 지류 영수증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 두 가지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카드 내역이 뜰 수 있잖아요, 내가 카드 다 사용했으면. 근데 인제 그게 카드 내역이
학원으로 카드 내역이 뜨는지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내역이 뜨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에. 예. 저도 이거는 한번 제가 여쭤보든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아 잠깐만요. 앞에 질문이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여기 잠깐만요. 500 명이 뭘까요? 잠깐만요. 출생할 때 네 했고 마지막에 관리를 500 명을 늘리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리로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정창원 원장님? 500 명으로 늘리셨네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종이 영수증 아니면 카드 내역. 네. 요즘은 그 종이 영수증을 하지 않아서 아까는 이게 플레이스 참여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블로그 조회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블로그 조회수였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블로그 가 같이 크면은 일단 플랫에도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장님들은 기본적인 플랫 세팅 아까 제가 진짜 말씀드린 거 진짜 하나하나 들어가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안 보시잖아요 제가. 뭐가 있는지 메뉴바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서 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솔직히 뭐 네이버 저도 지금 웬만한 플레이스 정보들은 지금 제 블로그에다 많이 깔아 놓기도 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깔아 놨으니까 제 블로그에 플레이스 버튼 그 플레이스 카테고리 좀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어 최소 예약은 그거는 설정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당일 예약은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이틀 전 예약까지는 힘들고요. 당일 예약이 안 되는 건 설정이 가능해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해 놓고 제가 한 이틀 전에 예약 버튼을 닫으셔도 되세요, 노출되지 않게끔 비활성화되게. 내가 이틀 전에까지 문의가 안 없다 하면은 그 예약 상품을 닫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상담 예약 잡는 거 자체는 당일 예약 안 되게끔 하루 전에 예약하시는 거는 그다음 날 해야 되는 정도까지는 돼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당일 예약만 닫아 놓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여기 좀 나중에 버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블로그 여기 플레이스 들어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예약 버튼은 그 버튼은 쪼끔 이 상세 예약 다 세팅이 끝나야지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약 버튼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예약 버튼에서 제가 여기 예약, 예약 상품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지금 세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수정을 하면은 여기에서 옵션 연결 여러 가지 일정 연결해서 여기 지금 노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달라 가지고 지금 이거는 검수를 제가 넣어 놨는데 그래서 여기 설정에 맞다. 설정에 가시면은 여기에 당일 예약 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허용, 불가 이것만 가능해요. 이틀 전에 쪼끔 힘든 상황. 이틀 전은 이 예약 상품을 닫아 놓으셔야 되세요, 노출을. 예.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체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업체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업체 정보의 영문명, 뭐 업종 그리고 사진들 그리고 상세 설명 좀 더 길게 넣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업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니까 크게 그거 할 건 없고요. 이제 부가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블로그나 SNS 링크 걸어 주시는 거. 음. 휴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닫힌다보다 예약 버튼은 되는데 내가 그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안에. 휴일 버튼 자동으로 닫히는 거는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날짜별이나 요일별 예약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네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내가 처음부터 이 날짜만 선택할 건지 날짜와 시간까지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설정 버튼이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쪼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좀 버튼을 설정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 그리고 마케팅에 들어가시면은 쿠폰. 이제 저도 일단은 세팅한다 이렇게 쿠폰을 좀 많이 닫아 놓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쿠폰을 만들어서 수정해서 쿠폰 복사를 하셔서 좀 계속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도 뭐 플레이스로 어떻게 전화 들어왔는지 이 플레이스 통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유입 채널이 저는 지금 네이버 지도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워낙 플레이스적으로 지금 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솔루션에 가시면은 저는 이미 인제 사용 중인 솔루션인데 기본적으로 네이버 예약을 아까 거기서 세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네이버 예약 상품을 넣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네이버 예약하고 네이버 주문은 세트입니다. 저 이렇게 네이버 주문 삭제했다가 네이버 예약까지 삭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이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건 이 블로그. 제가 이 블로그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플레이스에 가셔서 제가 요즘 이 버튼이 계속 안 화면에 안 떠져 화면에 안 떠요. 지금 이 화면이 계속 지금 요즘에 계속 안 떠요 지금. 아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열면 계속 안 뜹니다. 기본적으로 왜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우선 보시면은 여기 이 가운데 이 뜨는 게 아까 개수가 기존에 게 3 개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고 뜨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블로그 이 부분. 그리고 블로그 리뷰는 장소에다가 포스팅에다가 장소를 넣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예약 기능이 진짜 하나하나 세팅하다 보면 저도 한 원장님하고 세팅하다가 '와 여기 이것까지 된다고?' 너무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진짜 하나하나 제가 제 상황에 맞게끔 세팅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